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말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아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과장해서 비유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어요. 위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고성 계엄했다. 비슷하게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했던가요? 독을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거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지금 위헌 소지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 사실 처음에 뉴스를 보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란을 어떻게 보면 이어가게 만드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앞단에 이제 대통령실 익명으로 관계자 익명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공감대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원들이 조금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커졌다. 그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삼실장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톤은 민주당이 맘대로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당정 간 이견이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저기에서는 그거를 좀 수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간극을 좀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위헌이 없어야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게 설치가 되면은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이쪽에서 위헌 심판 청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뭐 매우 높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지금 기다리고만 있다 이거 그렇죠.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거 중단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법도 한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거 위헌 논란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헌 논란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위헌 논란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 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법무부 3명, 헌법재판소 3명, 판사회의 3명이 9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대법원이 이제 이거를 임명한다라는 거죠. 대법원장이 그거를 아예 다 판사들로만 구성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안에 가까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이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안 하기에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여론도 보면은 최근에 한국갤럽 중앙일보가 11월 28일 29일 의뢰한 그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46대 아니 48대 41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차범위 밖으로 더 해야 된다라가 많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압박을 통해서 조금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려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말 실수한 줄 알았어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 그냥 위헌성을 없애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그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조금 더 과장해서 이게 비유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어요. 위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고성 계엄했다. 이것도 비슷하게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했던가요? 독을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거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지금 위헌 소지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백한 셈이거든요. 내란 특별재판부요? 이거 재판을 받는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네. 주장할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소원 낼 겁니다. 헌법재판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 가면 그 재판 중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재판 중지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 보장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위헌적 요소를 또 법을 고쳐갖고 또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이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만들면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네. 1심은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전 총리 이분들 1월 말이면 납니다. 네.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 1심 결과도 2월 초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1심 물론 뭐 2심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아니 그럼 지금 민주당은 1심 재판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무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진행되는 재판만 놓고 보면 그럼 민주당이 야, 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지만 네. 아, 내란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이 없구나 이런 거 자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국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위헌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법 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저희 방금 패널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던 재판이 중지되고 윤석열이 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각을 세울 수 있는 세우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어느 필리버스터 제한법에도 좀 각을 세우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뭐 기싸움 내지는 어쨌든 민주당과 일부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예. 그거죠. 조국 대표가 중앙일보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제2막이 시작됐다. 네. 조국혁신당의 제2막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고분고분하게 다 예스맨처럼 하진 않겠다.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인데 예. 의견이 1도 다른 게 없이 다 같으면은 문제고. 근데 제가 낯선 거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공격적이었고 더 강하게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중도요 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이 방의 방향성에 맞나라는 건데 어쨌든 차별화를 하겠다, 좀 더 합리적인 정당이 되겠다 네. 그렇게 보여서 저는 뭐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전 두 가지 사안은 좀 별개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성 지적한 거. 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조국혁신당에도 법조인 출신 그 조국혁신당 대표 본인이 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임을 네. 자랑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보고 두 번째 뭐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과 결이 조금 달라지고 하는 모습은 네.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우리도 12석 있어. 자꾸 뭐 너희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필리버스터를 그 중지시키거나 이러면 지금 본인 단독 의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존재감이 있다. 약간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그 접간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한번 찾아갔잖아요. 예. 예방했는데 네. 근데 홀대 받았어요. 홀대. 네. 왜 홀대 받았냐면 아니 정치 개혁과 관련해 갖고 원탁회의 통해서 두 번이나 교섭단체 그 의석수를 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하는 거 합의했는데 네. 가서 얘기했더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닌데, 예? 왜 나한테 와서 그 네. 청구서를 내밀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도 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좀 밀어붙였었는데 사실상 지난 이제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사안을 통해서 뭐 친명 친청계가 이제 좀 갈등이 부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좀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부결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라고 예. 모든 언론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네. 동아일보는 리더십 흔들 네. 이렇게 썼고요. 중앙일보는 리더십 타격, 조선일보는 리더십 쇼크. 네. 같은 표현들을 쇼크까지 갈 일인가 네.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다 이렇게 썼어요. 네. 뭐 한국일보는 일방 통행 리더십 옐로 카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재적 의원의 과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재석이 아니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원의.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웬만하면 통과될 거다. 그리고 일주일 기간에 이제 유예 기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일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정청래에 대한 어떤 비토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네.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왜 이렇게 급하게 뭐 일주일 뭐 한 열흘 만에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냐.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네. 지도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위기감이 이거를 빨리 그 이제 무너지기 전에 네.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친명과 친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네. 뭐 이런 거는 그게 존재함을 반대로 입증해 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에는 친명만 있다. 예, 친청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은 열세다, 소수파다 뭐 이런 네. 거를 보여주는 거고 내년 1월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아들였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충격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의사결정 구조나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통과시킨 거를 중앙에서 그거를 부결시켰다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다 이번 결과가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앙위원들의 구성이 아직 그 정청래 체제로 전환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1인 1표제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당원 중심주의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그걸 뭐 1대 1로 만든다라고 네.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데 약간의 지금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진한 거다. 네. 이거 내년 그 당대표 재임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발목을 좀 잡는 거 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한 것 같고 네. 전 또 그 규정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적수의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투표한 사람의 과반을 넘는 게 아니라 네. 투표한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그 찬성률이 80% 가까이 됐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분도 당황해 갖고 뭐 한참 그 발표를 못 하던데 이거를 보면은 아직 그 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옹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다 보면 현재 권력이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네. 미래 권력이 힘이 갖게 되고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도 당분간 안 한다지만 아마 뭐 또 시도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